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번 뉴스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 뉴스를 좀 준비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뉴스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FATF 규제 최종 권고안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나 파장을 주목한다라는 그런 코인리더스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선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 Financial Auction Task Force가 36개 회원국에 암호화폐 최종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향후 시장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보시면은 그 FATF가 각 국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적용할 규제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 권고안에서는 자금을 보내는 암호화폐 취급업체가 정확한 송금인 요구 정보와 수취인 요구 정보를 획득 보관하고 이를 수취기관에 제공하는지, 그리고 수취기관이 송금인 요구 정보와 정확한 수취인 요구 정보를 획득 보관하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송금인의 성명, 그리고 거래 처리에 사용된 송금 계좌번호, 암호화폐 지갑 주소라든지, 그리고 송금인 주소 또는 국가 등록 신분번호 또는 신원 식별이 가능한 처리업체 등록 고객 번호 또는 출생 연도, 출생지, 수취자 성명, 거래 처리에 사용된 수취 계좌 번호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업계에서 상당히 좀 우려하는 부분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다 그냥 실명제를 도입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보시면은 암호화폐 그 거래소가 실명계좌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많은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입금하는 당시에 자신의 계좌가 등록된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실명계좌라고 하죠.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고 만약에 임의로 거래소에서 계좌번호를 발급해가지고 확인에 사용하기 위한 예를 들어 제가 다니엘이면 다니엘 1, 다니엘 2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바로바로 입금 처리가 되지 않고 장기간 동안 입금 확인을 하는 그런 거래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 경우에는 벌칙 계좌를 사용하는 그런 거래소일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 입금된 그런 계좌가 자신의 계좌인지 실명 확인이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뉴스들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계좌들이 막힐 것이다 라는 등의 그런 약간 부정적인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상품 구매 그리고 서비스 이용 등 암호화폐를 일회적으로 거래나 송금하는 개인은 VASP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네요. 해외 VASP에 대한 등록 의무는 각 국가가 이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FATF는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 기구이기 때문에 해당 권고안은 구속력은 없지만 실제적인 국제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은 이를 토대로 법률과 규정을 수립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이런 그 FATF에 대한 권고사항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암호화폐 규제안이 나왔다. 거래소 시장 지각 변동 예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FATF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그 VASP, 이게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인데요.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를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강화되는 규제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어찌하오리까 라고 되어 있는데, FATF 규정이 공개되면 암호화폐 기업들이 규제에 따르는데 따른 그 비용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FATF가 그 새 지침을 발표한 것이 암호화폐 거래 시에 거래소에 요구되는 정보가 그 고객의 이름이나 그 계정 번호, 보내는 사람 주소, 국가 신원번호나 보내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신원번호,
그리고 받는 사람의 이름과 계정 정보 번호 등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그 기사에서 다뤘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죠. 이번 FATF의 새 지침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FATF 총회에서 암호화폐가 불법 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외신들은 보도했다고 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토르넷을 이용한 그런 딥앱이라든지 다크앱 이런 곳에서 실제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위조 지폐 혹은 불법 무기들의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트는 절대 들어가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해킹을 당했다라는 그런 루머들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안전을 위해서 사이트는 들어가지 않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 FATF에서 이런 새 지침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거래라든지 상업적인 활동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여기서 지금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암호화폐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규제들을 확립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이 쓰이겠죠. 다음 뉴스 같은 경우에는요, 페이스북 가상통화 출시 계획에 BIS가 잠재적인 위협이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코인을 내놓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리브라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및 그 파트너사 28개의 파트너사로 구성된 그런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인데요. 이게 참 위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페이스북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유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암호화폐 지갑이 깔리고 또 암호화폐가 도입이 되고 또 페이먼트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은 실질적인 국제 송금이라든지 아니면 페이먼트 부분에 그리고 금융 부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BIS는 국제 금융 안정을 위해서 각국 중앙은행 사이의 그런 관계를 조율하는 국제 결제 은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페이스북의 가상통화 출시가 금융 안정성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향후에 미국 연방 준비제도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페이스북의 가상통화를 직접적 규제 대상으로 설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그렇게 전 세계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한 이게 위협이 될 수가 있어요. 이 BIS가 연내 경제 보고서를 23일날 이제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빅테크 인 파이낸스를 통해 거대 기술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무기로 단숨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금융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경제라든지 사회복지 등의 잠재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서는 이제 알리바바,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제라든지 아니면은 보험이라든지 대출 등의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금융시장에 급속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저번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 리브라 코인의 그 이자를 말씀드리면서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신현송 BIS 조사국장님께서 금융규제, 경쟁정책,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을 망라한 보다 포괄적인 그런 접근 방식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각국의 정책적인 공조가 시급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인기를 끈 이유가 이렇다고요. 그 페이스북이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가상통화 리브라 출시 계획을 발표한 직후에 이 보고서가 이제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페이스북의 그런 위력이 엄청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제 마지막 뉴스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에요. 페이스북보다 빠르다. 카카오 네이버 블록체인 사업 가속화. 이걸 보고 이제 그 제목만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의 블록체인이 페이스북의 블록체인보다 빠르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뉴스 내용을 보시면은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속도를 말한 거예요. 이게 TPS에 관련된 게 아니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제 블록체인 사업에 가속화를 돼서 이런 속도를 좀 붙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제 대표 정보기술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가 블록체인 사업에 가속을 붙입니다. 내년에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발표한 페이스북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리브라보다 최소 6개월 이상 빠른 행보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 블록체인 관련된 그런 트랜잭션 속도를 말하는 그런 속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에 가속을 붙인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일본 자회사인 라인이 그리고 카카오는 계열사인 그라운드X가 블록체인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인 클레이튼의 메인넷이 오는 27일 본격 가동된다고 합니다. 오늘이 24일이니까 이제 3일 정도 남았네요. 그렇죠? 여기 재밌는 게 이제 메인넷 가동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들을 접목한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선을 보일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가 국민 메신저죠. 네, 이 카카오톡에 이제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할 것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가 지갑 대 지갑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런칭이 되겠죠. 이게 사실 좀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친구들한테 송금을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카카오뱅크를 안 썼었어요. 처음에 안 썼는데 몇 번 써보니까 너무나도 편리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카카오톡에 암호화폐 지갑이 깔리는 순간 사실 이것도 굉장한 이슈가 될 수 있겠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페이스북은 조금 죽은 것 같고 카카오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카카오톡에서 암호화폐 지갑이 깔린다. 그리고 이게 조금씩 더 상용화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그런 삶에 암호화폐가 좀 더 깊숙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라인과 관련된 건데요.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박스를 선보이고 자체 암호화폐 링크를 선보인 라인은 최근 일본 금융청에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를 받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일본에서 이 라이선스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저도 이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주변 분들에게 계속 좀 물어보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한테도 문의가 왔었거든요.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런칭하고 싶다라는 문의가 왔었는데 제가 그래서 좀 일본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의 이 라인도 지금 라이센스를 받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만큼 지금 이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페이스북이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국제 기구들이 좀 이목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판도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다 같이 지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그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